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경자년 이제 마지막으로 별과 이렇게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숨가쁘게 또 힘겹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우리가 코로나19에 얽매여서 우리의 생활이 움츠러들고 또 멈춰 있고 또 앞으로도 밝은 뉴스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신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과 이 삶에 우리는 꾸준히 묵묵히 달려갈 뿐입니다. 경자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올해 방송이네요. 시사 이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경자년에 보내드린 시사 이슈의 탑 이슈를 조명하다라고 하는 코너로 살아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오늘 한 해 이슈가 됐던 이슈들, 시사 이슈들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전화드렸더니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예, 좀 사모님 좀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는 더욱더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방송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이 강건하셔야지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또 강건하셔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강화만서성이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또 굳어지리라고 믿고요. 더불어 또 우리 김범태 박사님도 더욱더 개인적인 건강과 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제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 폭설에 모든 근심 걱정 코로나까지 다 물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영신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경자년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어제 사실상 첫눈이면서 마지막 눈이었어요. 그러네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내렸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폭설이었는데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예, 글쎄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게 젊은 시절 같으면 이렇게 포모가니 오면 기분도 좋고 뛰어다니고 그런 기분인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눈이 오면 잠깐 좋은 기분이 더 이제 안 좋은 기분으로 많이 전환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도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그 문화의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오는 순간보다는 온 이후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경자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국내로 보면 우리나라도 4.15 총선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가장 큰 화두였던 코로나가 금년에 이제 확진자가 6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1억 명 가까운 숫자가 확진자였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코로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K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버텨왔습니다. 적어도 신축년에는 이제 황소거든요.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건강 회복하고 특히 이제 병중에 있는 이 코로나 환우들께서도 얼른 속히 완쾌하셔서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그 한 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한국인만의 끈기와 또 인내 정신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송을 하면서 시사 이슈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2020년 시대 정신을 코로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 방송사의 슬로건을 보니까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더라고요. 뭐 서울의 중앙방송사를 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모든 영역에서 뭐 정치권 또 뭐 교육권 뭐 사회운동권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POST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절치절명한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뭐 그 명제가 상당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1시간을 뭐 넘게 대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실 막연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예,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병상 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닌 그 중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그렇죠.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가 아닌 질환으로 지금 이제 그 중증 환자실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다른 중증 질환자의 사망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올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잊혀진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금 소홀히 될 수도 있는 그런 다른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코로나 이후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뭐 정리가 될지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도 말까지 코로나가 가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종 코로나에 잇따른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유사한 전염병들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기 신의 건강은 자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개인의 어떤 생명권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는 하지만 제1차적으로는 본인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국가적으로 뭐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뭐 논제는 사실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또 넓은 주제가 또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집어준 말씀처럼 사실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랬구나 그 우리 유행어가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말씀 주시니까 그랬구나 우리가 중증 이 환자들에게는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개인의 생명권 이제는 뭐 사실 물론 마스크를 벗는 게 좋겠지만 또 벗을 날이 빨리 또 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곳곳을 가보면 열의 일명 없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이런 모든 그런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응집력은 또 강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 우리 한국민들은 다 뭉쳐줬습니다. 자, 다른 코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정치사나 보면은 뭐 진보와 보수의 갈등, 뭐 사실 갈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뭐인데 건전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정파 간에 같이
가치 지향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큰 이슈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뭐 추윤 또 뭐 이제 뭐 직무정지 여러 가지 사태로 나왔는데요. 결론점은 이제 법원의 심리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말 선한 협력을 다시 한번 간절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상인가 요원한 일인가 정말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고 가시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하면 4사람의 장관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꼴로 사실상 장관이 바뀌는 네. 그런 형국인데요. 네. 참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장관 교체가 잦았다라고 우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부의 출범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비추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그 갈등이 오게 된 배경은 어찌 보면 기득권이 연연했던 과거의 검찰권이랑 엄청난 권한을 가진 집단이 조직이기주의 내지는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법무부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를 쫓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좀 이해가 충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그 이면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 부처 장관이 또 청와대에 있는 그 수석들이 책임을 져야 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할 정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장관이나 그 청와대 그 참모들은 깊이 그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누가 미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고 또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 내지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면서 좀 잘하라고 그런 당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는 정말로 성찰하는 자세로 환골탈태해야 된다.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골탈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공수처장의 후보자도 이제 내정이 됐고 적어도 1월 중에는 공수처장도 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될 거고 이제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이제 요원들이 임명을 받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검찰총장의 탄핵이라든지 또 다른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어떤 입법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적어도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이제 공수처장이 출범하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기간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런 입법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물론 그것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는 동시에 장관과 검찰 그 조직에 그 메시지를 던진 이유를 그 여권에 있는 정치권도 좀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짚어주셨군요. 아마 정치권, 여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는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역시 정확하게 꼬집고 저는 법무부와 검찰만 그냥 바라보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권 의원들께서 그것까지 충정해서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위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정자. 국민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섬기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늘 또 국민을 섬긴다고 선거 때마다 사실 시장에 가고 이렇게 이슈인데요. 국민은 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늘 정말 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말 실수, 또 그들의 불법 재산 축적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의원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일부 의원들의 이런 일탈 행동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죠. 금년도 대학 교수 사회에서 사자성어가 예. 아시비타였습니다. 아시비타. 아시비타. 예. 흔한 얘기는 내로남불을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내가 한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건 그르다. 참 그 학자들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금년 1년 돌아보면서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조직이 됐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위정자라는 표현은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 어떻든 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모든 사회 전반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예. 첫머리에 정치.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게 뭐 판단하고 남이 하는 것은 좀 그러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건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서로 다른 것들을 타협과 조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치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뭐 특별히 이제 여권에 제가 조금 당부를 하고 싶은데요. 적어도 거대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이 되다 보니까 입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경도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과연 저런 분들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일까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뉘우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좀 오늘을 지나면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금 연륜이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이런 의원들이 천방지축, 그야말로 천방지축하는 이런 자세는 결국은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것을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시사 이슈 한 해 동안 김범태 박사님하고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자년 탑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울림을 주십니다. 저도 여당 의원들에게만 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여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께 시청자의 여러 소리를 듣고 저희 방송에서 또 빌어서 오죽했으면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셨겠습니까? 감히가 아니라 물론 쓸 수는 있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좀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좀 합당한 협치나 합치의 길로 나아가는 국민을 또 섬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거듭
당부하는 말씀으로 제가 멘트를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동떨어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부강의 기틀을 마련을 했거든요. 2020년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돼버렸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초중고 선생님들이 뉴스에 나와서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만 하고 나머지 중위권이 없어져 버렸다. 하위권이 굉장히 많아버렸다라고 하는 학습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뉴스에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재앙이 이렇게 장기화된 재앙은 지구촌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팬데믹 현상이라고 뭐 외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대유행. 예. 그 중세에 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에 못지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만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만. 그래서 우리나라 좀 좁혀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6만 명이 확진자가 있고 지금 현재 17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 과정이 있고 또 이미 사망자가 1000명이 육박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적어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종의 팬데믹 현상이 방금 말씀 주셨던 학생들에게 그 학습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어떤 그 인터넷 신문에 잠깐 언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사실상 지금 확진자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 지역사회, 어떤 조직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버텨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진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왕따 아닌 왕따 현상을 받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반 시민들의 그러한 팬데믹 현상이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 문제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만 하는 경우도 지금 거의 모든 1년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 기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도 돼야 되고 맞춰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저 사회 문제, 학교 문제 등 할 것 없이 거기에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는 것을 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앞서서 준비해 나가는데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또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런 선한 계획에 따라서 같이 또 협조하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시사 이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정신 아래에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갔던 정신없이 흘러갔던 그런 한 해라고 모두가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우리 김범대 박사님의 말씀처럼 소처럼 뚜벅뚜벅 자신의 위치에서 잘 걸어가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신 말씀에 사람몸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온 가족과 함께 또 코로나 예방하면서 잘 보내시고요. 어디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조촐한 송구 영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곧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해 2021년 저희 방송도 누군가 또 와서 여러분 말씀하시더라고요. 2021년은 CNN 20일 방송의 해가 되지 않겠는가? 21 방송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축년 저희 방송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귀한 방송, 공정한 방송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정말 저희들의 지역을 넘어 세계로 걸어가는 저희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사 이슈를 올해 한 해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요. 조회수도 많은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의 김주석, 진행해 주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